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유튜브 100만 기념 Q&A를 해볼까 합니다. 미리 질문을 받았고요.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주 채널에 딱 하나의 영상만 강제로 띄울 수 있다면 입덕용 영상인가요? 아니면 제일 웃긴 영상? 아니면 다른 추천 영상은? 전 웃긴 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상이 먼저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oze is famous for having insanely high quality live clips. If you had to rank your own live clips by how much you personally like them, what would your ranking be? And which live clips would you recommend first to new fans?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라이브 클립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콘서트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다면 최근에 그 일본 유튜브 어워즈에서 보여드렸던 콘서트 영상 보여드리고 싶다 정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라이브, 잠깐만, 이게 라이브 클립이잖아. 그러면 저는 레디 투 파이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동작이나 이런 것들 가장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클립이었던 것 같고, 추천하고 싶은 라이브 클립은 아무래도 드라우닝 라이브 클립. 요즘 같은 본인 브이로그 본인도 보는지 궁금. 아니면 평소에 유튜브 업로드 전에 승현이 미리 보는지, 승현이 올라오고 보는지, 마지막으로 승현이 코드 나가기 전 핸드폰 정리했다 안 했다. 대답. 일단 저는 제 브이로그 안 봅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보고요. 코드 나가기 전 핸드폰 정리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밖에 막 어질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승현이가 낡고 해줘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물건은 뭐야? 가장 오래된 물건? 가장 오래된 물건이 이렇게 놔야겠어요. 가장 오래된 물건이 뭘까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유치원 때부터 쓰던 이불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추억이 많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이었어요. 곡 작업할 때 정말 우주답다 느껴지는 본인만의 습관이나 기분 좋은 강박이 있을까요? 가사의 특정 단어를 피한다거나 사운드에 꼭 넣는 나만 시그니처 같은 것들이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웬만하면 전에 만들었던 거랑 겹치지 않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 혐오스러운 단어들은 별로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에 꼭 넣는 나만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거는 딱히 없긴 한데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What is more important to you in music? Mathematical precision and technique or raw emotion? 음악의 형태나 음악의 장르나 여러 가지의 상태에 따라 좀 때때로 다른 것 같아요. 계산된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좀 그 거친 느낌, 그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곡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나 장르적으로 그걸로 때때로 맞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정이 앞서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언제나 기술적인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카이브는 최애곡이 때마다 계속 바뀐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 최애곡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말 이거 찍기 직전에 아카이브1 만약에 지금 내가 타이틀곡으로 한다면 뭘 했을까 싶은 곡이라고 한다면 블러드라인일 것 같아요. 지금 아카이브1의 여는 곡이기도 하고 투어에서 그 곡이 주는 묘한 쾌감이 있어서 요즘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How do you step out of character after a concert? Is it hard to get back to normal life when just half an hour ago you we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for the crowd?
저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공연 끝나자마자의 순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멍한데 한 10분 15분이면은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즐거우면 그 즐거운 여운이 남아서 막 끝나고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도 계속 즐거운 텐션이 유지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 나누다가 혼자 집에 있어서 공허함 그런 거는 뭐 지금 당장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승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안무는 어떤 곡이에요? 전 노이드인데 승현이가 좋아하는 안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100만 달성 축하해요. 저는 삐 안무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묘하게 쾌감이 있어요. 삐은 해투 현지 노래 선정 기준 궁금해요. 그 나라 분위기 플러스 아카비 감성 맞춘 거 최신 노래까지 하는 당신 역시 조우즈. 감사합니다. 일단 미리 이제 회사분들 통해서 리스트를 봤고요. 거기서 유튜브나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들 들어가서 조회수가 높은 거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뭐 아는 곡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했고요. 발성법이 바뀐 건가요? 물론 예전에 좋았지만 요즘 부를 때 전보다 좀 더 편해 보이고 청자 입장에서 훨씬 시원해요.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가 조금 더 목을 많이 갈아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도 나가고 한데 뭔가 더 발성에 대해서 이번에 전역하고 나서도 쭉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연습했던 것들 안에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 길로 계속 부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이제 두껍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 푸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겨가지고 이 영국의 쪽에 호흡이 닿는 거를 계속 집중을 해서 그 닿은 위치가 내려가지 않게 뭐 올라가지 않게 일정한 위치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다양한 소리를 쓸 수 있게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세팅으로 바꾸려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해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옷 잘 입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복 살 때 기준이랑 코디 방법 궁금해요. 무슨 어플 이용해서 구매하는지 등등. 뭐 인스타 보다가 광고 뜨면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플 그냥 한국 어플로도 거의 사는 것 같고 사이트 들어가 사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1번 핏으로 오늘의 조합을 고른다. 2번 색 조합으로 고른다. 요거 두 개를 이제 메인으로 두고요. 이제 3번 신발을 메인으로 코디를 해본다. 4번 바지를 메인으로 코디를 해본다. 5번 티셔츠를 메인으로 코디를 해본다. 6번 자켓을 위주로 코디를 해본다. 아니면 다음에 7번 모자 위주로 해본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템을 뭔가 샀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코디를 좀 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약간 루틴이 있어요. 바지가 넓으면 위에를 좁게, 밑에가 스키니하면 위에는 짧게. 무슨 말이냐면 총장이 너무 길면은 몸 밸런스가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티셔츠는 사서 너무 길다 싶으면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티셔츠가 이렇게 있으면 가위로 여기 이만큼 구멍을 살짝 톡 내요. 그 다음에 구멍 낸 데까지 밑단을 잘라서 그대로 뜯으면 예쁘게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가거든요. 뭐 벨트까지 덮는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 좀 안전하게 자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좀 말려 올라가서 배꼽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싶거나 그런 쉐입을 좀 핏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어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바지는 웬만하면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버뮤다 팬츠를 많이 입는 것 같고 남대문에 단추 5개 달린 바지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화장실 급할 때 괜찮나요? 화장실 급할 때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퍼보다 편한 게 뜯으면 두드득하고 뜯어지고요. 바지 그거 한 2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핏별로. 이퀄 앨범 첫 곡이었던 리프트업을 썼을 때 심정 상황 부를 때 마음가짐과 아카이브1 앨범을 내고 해외 투어 다닌 현재 비교해본다면 그 과정에서 이별한 것은 무엇이며 가장 본인의 살기 원동력은 무엇인지. 마음가짐은 달라진 것 같네요. 리프트업 때는 되게 악착같이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반면 지금 현재는 좀 여유로운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롭다라는 말의 느낌 자체가 좀 건방진 느낌으로서 쓰는 여유로움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보여지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평가도 받는 직업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과 여러 가지를 녹여야 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혼신의 힘을 갈아 넣는 걸 매번 원하진 않는다. 때때로는 그런 것보다 더 자유로운 걸 원할 때도 있고, 리프트업 섰을 때랑 다르게는 좀 여유롭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잘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별한 것 20대와 이별을 했고요. 살기 한 원동력은 아무래도 무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음악이라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너무나 많은 원동력이 있네요. 그렇지만 정말 전에도 말했듯이 무한한 원동력을 주시는 무지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 먼 훗날 본인의 인생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웃음 무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마지막에 흐를 노래는 본인 곡 중 무엇으로 하나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 노래가 아티스트 우즈 혹은 인간 조직연의 삶을 어떻게 대변해주길 바라나요? 지금 이 질문을 보고 생각난 거는 I'll Never Love Again을 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그런 장례식 곡의 느낌을 내기 위한 오르간 연주를 앞에 넣은 부분도 있었고, 음악적으로 뮤직비디오에서처럼 뭔가 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 가겠지만, 그렇다고 그 끝이 정해져 있다고 다시 살 수 있으면 너의 인생은 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기쁨과 그 굴레의 연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노래를 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당신에게 해준 조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에 관한 거든 음악가로서의 여정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그 에이티즈 분들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이든 형이라는 프로듀서 형이 있어요. 그 형한테서 제가 처음에 작곡에 대한 거 잘 몰랐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웠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었습니다. 너무 어리다 보니까 참을성도 없고 20대 초반에 형이 남자는 꾹 참는 거야. 막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음악가로서의 여정에 관한 것. 저는 한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승철 선배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선배님이 나는 나한테서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승현아, 너가 콘서트에서 27곡을 부르는데 그 27곡이 다 히트곡인 경험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말하는 히트곡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해녀분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노래를 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데, 뭔가 뒤통수 한 방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드라우닝이라는 노래가 잘 되면서 다른 노래 5곡 하다가 드라우닝 한 곡을 했을 때 그 반응을 저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 이런저런 얘기하는 컨텐츠에서도 대중적인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게 매번 그럴 건 아니지만, 제가 저를 알아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즈의 40살까지 인생 계획, 가수 생활뿐 아니라 모든 인생 계획을 알고 싶어요. 승현이가 40살 되었을 때 이 질문의 영상을 보았을 때 리뷰 영상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40살의 계획은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보다 더 노래를 그 나이에 맞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렇게 드라우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떤 계획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두진 않는 것 같아요. 나다움이란 개념을 올라운더인 본인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나답다는 어쩌면 나보다 남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기준일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집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 자신, 나다움. 그러다 보니 내가 나다운 게 뭐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 오산이라고 생각할 때가 요즘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보고 마주해보는 게 나다움일 것 같고, 나다운 게 뭐지라는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시작부터가 나다운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복잡함 속에서 저만의 답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운 게 뭐지라는 혼란을 얘기하지 않는 거, 승현이에게 모질한 아티스트에게 반이나 되는 존재, 무지를 이루는 많은 요소 중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무지가 없으면 사실 제가 아무리 노래 잘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뭐 그게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우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드라우닝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아카이브1도 재밌게 활동하고 있고, 투어도 재밌게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을 달성한 기념으로 Q&A를 질문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또 앞으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리는 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우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